원비어라는 사람은 유태인의 그런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일으켜서 또 금융하면 유태인이니까 그런 쪽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큰 사건으로 대북 정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대북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심지어는 그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대북 문제를 불안하지 않게 좀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의 그 수익 같은 것을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지금 한국 보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 일면만 보고 지금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는 한국의 다수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중심세를 잡아내야지 보수도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나가면 어떻게 다수들이 이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김문수 씨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지적 능력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세력과 함께 자기의 포지션 스탠스를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를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국 중심이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심지어는 주식 투자하는 많은 젊은이들한테 이런 건 배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2개를 벌써 녹화했는데 여기는 한밤중 새벽이거든요. 근데 제가 트럼프한테 당면한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4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잖아요. 미국에서. 이게 심상치가 않죠. 이거는 경제를 망치고 일부러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구도를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민주당 뭐예요? 중국의 그런 오엘리언 소사이어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당면한 거를 보면은요, 트럼프를 지지할 만한 지역인 텍사스, 플로리다, 아리조나 지역에서 이게 창고를 특별히 했어요. 그 지도를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편 투표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이걸 걱정하고 있죠.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모여서 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그 지역에서만 창궐을 했을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게다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빌 게이츠는 이미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빌 게이츠는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니까 게이츠와 소로스 연구소도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이츠, 소로스, 중국 이렇게 합작을 해서 지금 트럼프를 배격한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놓고 이걸 말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대법원에서 민주당계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다카라는 그 젊은 층들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남미 계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 성소수자의 합법화도 제도적인 그런 인정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성소수자의 경우는 사실혼으로 있게 되면 모든 그 혜택을 받는데도
굳이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계가 미 대법원 내에 입김이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로서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조지 플로이드 그 사람 때문에 그 소로스에 돈이 들어가고 뭐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상당히 그 미국 민주당계의 입김이 강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존 볼턴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세계화, 그 오일리한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시, 특별히 아버지 부시가 중국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NWO, 그 새 세상을 만들자, 뉴 월드 오더, 그걸 말한 사람이 부시, 아버지 부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 부시는 뭐 마찬가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노무현 재단까지 날아가가지고 노무현이 바로 그 신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재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아들 부시인데 아들 부시 밑에서 존 볼턴이 유엔 대사를 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트럼프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정치계에 들어와 보니까 인재를 써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미 공화당 내에서 그냥 픽업을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면 볼턴이 굉장히 강성이니까 그리고 입김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사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에 대해서 칼을 갈겠어요. 부시도 칼을 갈고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계화 세력이 트럼프는 아니거든요. 자국민을 위하고 그런 내셔널리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 세력으로서는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몰아내야 된다는 거 일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부시라는 사람이야 말 않고 아버지 부시에 이어서 굉장히 친중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계화 세력이란 말이죠. 지금 현재 세계화 세력과 그 자국민을 위한 보수세인 트럼프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볼턴이 나타나가지고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지율 조사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현재 그 월가에서는 돈이 다 블룸버그까지 지금 합세를 해가지고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합니다.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미국 민주당 후보에게 돈이 마구 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SNS와 트럼프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도 서칭하면 트럼프의 안 좋은 기사를 먼저 올리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도 가령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미국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쫓겨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SNS의 기업주들이 얼마나 민주당계이고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자 이런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개개인을 통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지지율 조사 발표도 신문방송을 이 민주당계의 자본력이 쥐고 있거든요. CNN, 무슨 로이터 통신, BBC 이런 것들 다 민주당계란 말이죠. 게다가 또 뉴욕이 굉장히 민주당계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베조스도 그런 편이잖아요. 기타 등등 지금 지지율 조사 발표를 해가지고 그걸 막 널리 뿌리는데 그것이
지금 트럼프한테는 안 좋은 쪽으로 막 몰고 가고 있다고요. 이걸 보니까 한국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국도 분명히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마시키면서 국회를 민주당이 쥐고 그러면서 지지율 발표를 마구 해가면서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통제화 된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큰 문제라는 것이죠. 개개인들을 다 통제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돈이 반 트럼프 쪽으로 지금 막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는 돈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광고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돈이 있어야 되죠. 특히 미국 선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화당 내에 반 트럼프주의자들이 나타나는데 비둘기파인 롬니 같은 사람, 민주당 쪽 정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볼턴이나 조지 부시나 린지 그레엄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강성이란 말이죠. 전쟁도 막 불사하고 굉장히 트럼프는 사실 전쟁을 반대하는 쪽인 사람에 속해요. 그런데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비둘기파와 강성 매파가 동시에 지금 반 트럼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벌판에서 지금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고 미국을 위해서 자국 중심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서는 트럼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국 민주당 내에는 많은데 트럼프는 그렇지가 않아요. 트럼프는 기업,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물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쇼어링을 시키고 기업들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자국 중심으로 끌고 갈까 그런데 사람이 그 매너가 굉장히 터프한 편이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그러니까 세계화 세력이 힘이 너무 센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지 트럼프가 미국민을 위해서 진짜 안 좋은 일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게다가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한반도를 위해서 그렇게 나쁜 그런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무엇보다도 한국도 자국 중심의 국민을 위한 정치세를 만들려면 박정희 정책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김일성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반도를 해결하겠다 그랬고 또 그 핵무기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또 동시에 그 사회적인 정책인 그 의료 공영화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노선을 따르면 굉장히 그 보수당으로서 적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를 수 있어요. 박근혜보다 헐 낫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보수세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럴 게 아니라 박정희 정책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그 한국의 보수세가 뿔뿔이 흩어진 거는 로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군산협업의 로비라든지 전경련의 로비라든지 뭐 이런 식의 또 미국 쪽의 로비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